편집자가 알려주는 코알못 시즌 2. 비트코인이 끝나고 이더리움을 알아보는 시간이잖아요. 네네. 이더리움의 출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더리움이 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이더리움 비트코인과 전혀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더리움은 먼저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이더리움이라는 네트워크에 컴퓨터 코드 실행을 추가시켜서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다양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저희가 말한 D앱이라고 불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D앱을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료가 바로 우리가 이더리움의 네트워크의 고유 자산인 티커가 ETH인 바로 이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약간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보이는 특징인 것 같은데 네트워크가 있고 그 안에 토큰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더리움이라는 네트워크 안에 이더라는 토큰이 화폐처럼 쓰이는 거잖아요. 네네. 헷갈리기 되게 쉬운 것 같아요. 네. 이더리움 가격이 올랐다, 이더리움 가격이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 고유 자산이 이름이 이더가 되는 거고 네. 이더의 티커가 ETH가 되는 거니까 네. 사실 이더리움과 이더는 다른 개념인 거죠. 그렇죠. 네네, 사실 이게 맞습니다. 되게 혼동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카르다노나 에이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카르다노는 네트워크 이름이고 에이다는 토큰 이름인데 얼핏 들어보기에는 전혀 네, 완전 다른 관련 것처럼 없는 보이는데 맞아요. 뭐 되게 관련이 큰 미국을 달러라고 막 부르고 이런 네. 것 같아요. 야, 나 이번에 달러 갔다 왔어.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네. 되게 이상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보통은 이더리움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더리움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라 이더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는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주는 회원권이 바로 이더라는 자산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더를 디지털 오일에 비유할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더리움 재단은 2015년 7월 말에 이더리움 네트워크 출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출시 목적은 D앱을 통해서 실사용 사례를 늘리고 커뮤니티 참여자도 늘려서 결과적으로 이 이더리움이라는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하겠다라는 게 출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저는 이런 D앱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의 차이점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이때 나왔던 게 백서를 되게 참고를 많이 했거든요. 비트코인 백서랑 이더리움 백서를 보면 제목부터 굉장히 달라요. 비트코인 백서는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으로 시작이 되고 네. 이더리움은 디센트럴라이즈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잖아요. 맞아요. D앱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봤어야 되는데 D앱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대표적인 D앱이 정말 많죠. 뭐 디파이, NFT, 메타버스, 덱스 정말 많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D앱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후에 알아볼 건데 네. 일단 이더리움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더리움이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이 거론됐었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확장성 문제나 가스비 문제 같은 게 좀 대표적인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더리움 커뮤니티도 확장성 문제를 출시 때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단계별로 업그레이드 출시를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던 변화가 바로 작년 9월에 있었던 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쵸. 바로 이더리움의 기존 합의 알고리즘이었던 POW 기반에서 POS라는 합의 알고리즘 기반으로 합의 알고리즘을 변화시키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POS 기반 전환이 중요한 이유는 샤딩이라는 기술 도입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확장성이 좋아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증 문제 해결은 베이스 레이어 레벨에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레이어 2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샤딩이라는 기술을 도입하면 네트워크 체증 문제를 베이스 레벨에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네. 네트워크 레이어 2 솔루션이고 뭐 이러면서 쭉쭉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트랜잭션의 어떤 처리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행 기능을 분리하는 아이디어가 가장 기본적인데요. 이 트랜잭션
실행을 나머지 합의나 데이터 가용화를 메인 체인에서 수행하는 방식을 레이어 2 방식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층이 서로 다른 기능을 분담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레이어 2라고 붙여진 이름인 것 같아요. 네. 이 기반이 되는 메인 체인을 레이어 1이라고 하고 트랜잭션을 실행하는 별도의 체인을 레이어 2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쉬운 예로 빵 공장의 비유를 하자면 원래 기존 공장 한 층에서 뭐 빵 포장, 제조, 분류 작업을 다 하다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제조나 포장은 2층에서 따로 하고 1층에서 확인, 분류 작업만 해보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효율이 점점 더 올라가는 방식이다라고 이 레이어 방식을 비유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겠네요. 그쵸.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먼 기간까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게 출시 때부터 네.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출시 때부터 뭔가 뻔히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가져갔을까라는 거. 한 번에 이제 해결되지 않을 만큼 뭔가 단계적으로 실행했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이게 머지가 끝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올해 중요한 게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성공이 되면 테이킹한 자금이 인출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비트코인의 합의 알고리즘이었죠. 그러니까 POW와 현재 이더리움의 알고리즘인 합의 알고리즘인 POS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